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 여행 총정리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여행 영상에 댓글로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이랑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요, no. 不是， 두 번째 질문, 총 여행 경비. 저는 3박 5일 동안 총 70만 9,4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멍청 비용이 살짝 추가된 비용이라서 여기서 2, 3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가시는 분들은 숙소비나 교통비나 식비 여기서 n분의 1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약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항공권은 트립닷컴에서 9만 100원에 결제를 했고요. 수화물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결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가격이죠. 제가 보기에는 청주에서 상해 가는 노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중국 무비자 풀리자마자 예약을 한 거여서 수요가 그렇게 없을 때여서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기에 28명밖에 탑승을 안 했었어요. 지금 검색을 해봐도 한 최저가 15만원? 17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숙소는 역시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고요. JI 호텔 상하이 인민광장 푸저로우점 3박에 35만 7,595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이라서 숙소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박을 예약을 했고요. 보통 상해 여행 하시는 분들이 난징동로 근처에 숙소를 많이 잡으세요. 여기가 와이탄이랑 동방명주랑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난징동로에 위치한 가성비 숙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랜드 센트럴 호텔, 그다음에 이텔 프리미엄 호텔, 징라이 호텔, 그리고 제가 묵은 JI 호텔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호텔 중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했던 JI 호텔을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심야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어서 심야버스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JI 호텔이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 지점명을 꼭 확인하고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 자체는 되게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고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여행 예약할 때는 트립닷컴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 트립닷컴이 중국 어플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비교했을 때도 트립닷컴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좋은 후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비. 교통비는 총 5만 440원을 지출했습니다. 상해가 교통비가 진짜 저렴해요. 버스도 400원, 지하철은 거의 800원? 그리고 디디 택시도 3, 4천 원이면 시내 웬만한 곳은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디즈니에서 공항 갈 때 디디 택시가 아니라 그냥 미터기,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택시를 탔는데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20분 거리에 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하나. 진짜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검색을 엄청 해봤을 때 좀 덤탱이 씌인 것 같아요. 왜냐면 10시가 안 된 시각이어서 심야 할증이 붙을 리도 없고 거리도 20분 거리고 그리고 디디로 검색했을 때는 한 60에서 70위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터기가 미친 듯이 오르더니 공항에 도착하니까 177위안이 나온 거예요. 웬만하면 택시는 디디 택시를 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비. 식비는 총 10만 6,312원 지출했고요. 하루에 2끼 먹었고 음료도 2잔씩 꼭 챙겨 먹었습니다. 상해 물가가 한국보다 엄청 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서 한 5에서 10%는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먹다 보니까 이제 메뉴 하나, 사이드 하나 이렇게 시켜서 조금 남기고 먹고 이랬거든요. 여러 명이서 가시는 분들은 식비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는 임시정부 입장권 20위안, 디즈니랜드 입장권 85,500원, 그리고 디즈니 캐리어 진보관 비용 15,500원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 저는 쇼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쇼핑을 안 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상해가 원래 쇼핑 리스트가 없는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NG판 가서 마그넷 하나를 구입한 것 빼고는 쇼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회사에 선물을 사가셔야 한다, 기념품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머니차, 그 다음에 화이트 레빗 사탕 요거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그넷만 비교하긴 했지만 주로 기념품은 TNG팡에서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고, 난징동로, 뭐 예원 이런 데 다 팔고 있긴 합니다. 마그넷 기준으로는 TNG팡이 가장 저렴했어요. 그리고 상해뿐만이 아니라 중국 여행 시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구글맵 잘 안 됩니다. 카톡, 유튜브, 인스타 안 됩니다. 현금 사용 거의 안 합니다. 정말 꽉 막힌 나라입니다. 그 중국은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들을 꼭 다운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먼저 고덕지도 어플이 있는데요. 요건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 같은 건데, 요거는 경로 검색을 해주고 대중교통 검색을 해주는 지도 어플이에요. 근데 다 한자예요. 그래서 어플 사용법을 좀 익히고 가셔야 돼요. 일단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덕지도에 들어가서 도착하는 곳을 한자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복사해 놓은 거를 여기 붙여놓고 선택, 그 다음에 여기 경로를 눌러주시면 대중교통, 자동차로 몇 분 걸리는지,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여행할 때 진짜 정신 없는데 그때그때 막 장소를 한자를 찾아서 검색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그 장소들을 즐겨찾기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아까 검색창에 똑같이 검색을 해주고요. 별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즐겨찾기 목록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한글로 메모를 남길 수가 있어요. 수정하기를 누르시고 여기 옆에다가 소양생전, 여기 메모에다가는 형지엔 바오 맛집,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이게 일일이 찾지 않고 여기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소양생전만 검색을 해도 제가 즐겨찾기 했던 게 뜹니다. 그리고 바로 경로를 검색하면 됩니다. 집에다가 호텔을 추가하면 내 위치에서 호텔까지 가는 경로를 바로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집 가짜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한자로 또 검색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집이 이렇게 호텔로 등록이 됩니다. 여기 집만 눌러주면 바로 경로가 이렇게 뜹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갔던 주요 장소들을 한자로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고덕지도에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결제, 주문, 그리고 대중교통 탑승을 위한 필수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위챗이랑 알리페이입니다. 저는 환전을 안 해갖고 진짜 현금 쓸 일이 1도 없었어요. 저번에 중국 여행했을 때 남은 40위안을 들고 갔는데 억지로 쓰긴 했는데 현금 쓸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중국은 QR 결제가 무적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주로 알리페이를 사용하였고요. 이게 알리페이가 삼성페이라면 위챗페이는 카카오페이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외국인 친화적인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알리페이가 사용하기 더 간단하고 쉬웠고요. 위챗페이는 이제 현지인 친화적인 어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회원가입도 까다롭고 카드 등록이나 인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칭따오에서 굉장히 위챗페이를 잘 써서 이번에도 위챗페이 원격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인증 절차가 한 번 더 생겨서 인증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이제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챗페이를 이번 여행에는 못 썼고요. 알리페이로 100% 썼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로도 알리페이가 연동이 돼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로 카카오페이를 준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위챗이랑 알리페이 어플을 둘 다 다운받는 걸 추천드리고, 회원 가입하시고 본인 인증하시고 카드 등록까지 다 한국에서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페이랑 연동되는 카드는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로 연동을 했습니다. 트래블로그 카드가 위안 환전 수수료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위챗이나 알리페이 모두 200위안 이상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3% 이상 붙는다고 하니까 만약 200위안 결제하실 거면 분할 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카드 사용법입니다. 저는 칭다오나 상해 여행 때 다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교통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로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스포트 내가 해놨구나. 아니구나. 액티브 유즈 나우 QR코드 그리고 지하철이랑 버스 2명 탈 때 2명 태그 되나요? 라는 질문이 댓글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여행은 혼자 여행 가서 2명 태그할 일이 없었는데 칭다오 여행 갔을 때 남편이랑 갔거든요. 그때 제 알리페이 QR코드 하나로 남편 것까지 2번 태그해서 결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시마다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1일 알리페이를 깔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리페이를 통해서 디디택시도 다 연동이 돼요. 디디택시는 도착 장소를 검색해서 누르면 이제 요금이 뜨고 저는 주로 가장 저렴한 디스카운트 택시로 탔고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 그 카카오 택시처럼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금 한번 확인하고 인증 비밀번호를 눌러야 결제가 되더라고요. 자동 결제되는 그 설정이 있나? 아무튼 저는 그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결제하는 걸 깜빡해서 다음날 결제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제재 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결제 방법은요. 보통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아니면 카페에 가면 카운터에 QR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에서 스캔 누르시고 QR 스캔하시면 메뉴판이 뜨고 메뉴 선택해서 주문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판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트랜스레이터를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번역이 좀 요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맛집을 갔어서 블로그에 미리 메뉴 검색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글이랑 그림으로 조금 천천히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그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가시면 공지사항에 이게 싹 정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정말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수 어플은 번역기 어플입니다. 근데 상해는 그래도 영어가 조금은 통하는 편인데 아직은 안 통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주문할 때나 현지인들이랑 소통할 때 이럴 때 구글 번역기를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 파파고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다운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 중국은 아까 카톡, 인스타, 유튜브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PN이 필요한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로밍을 하시거나 아니면 VPN이 달린 유심을 사서 갈아 끼우시거나 아니면 e심을 사시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e심을 구입해서 갔고요. 유심사에서 하루 3기가씩 3일 사용해서 8,000원에 구입을 했고 3일 내내 카톡, 인스타, 유튜브 아끼면서 사용하지 않았고 데이터 모자름 없이 충분히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의 현지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이 카톡, 인스타, 유튜브가 안 되니까 데이터는 넉넉히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적응되면 어플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비자 발급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비자 발급도 한 2주를 준비해야 되고 발급 비용도 5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요거 없어진 것만으로도 중국 여행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입국 심사. 이번에 중국 무비자가 되면서 입국 심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여권은 일반 여권만 가능하고요.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 목적. 그리고 체류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이제 11월 30일부터는 30일 이내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귀국 항공편 또는 경유 항공편 그리고 숙소 바우처
요 두 개는 꼭 준비를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입국심사 때 요구는 안 했는데 혹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숙소에서 요구를 했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주숙 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호텔에 머물러서 호텔에서 알아서 주숙 등기를 해줬어요. 이 주숙 등기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할 때 저 여기서 머물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보통의 호텔들은 이제 대부분 주숙 등기를 대신 해주는데, 이제 에어비앤비에 묵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1, 2성급의 좀 낮은 호텔에 머무시는 분들, 아시는 분 집에 묵으시는 분들은 요 주숙 등기를 셀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꼭 이 점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입국 심사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아마 제가 상해 1호 무비자 입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어란 그래서 전화를 확인하고 이제 질문 3가지. 여행하러 왔니? 혼자 왔니? 상해에 친구가 있니? 요거 3가지를 영어로 질문하셨고, 저는 그냥 영어로 대답해서 간단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입국 심사하고 나오는 데까지 한 40분이 걸렸고요. 저는 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고, 넉넉히 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하고 나오면 숙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푸동공항에 내리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마그레브 열차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을 하거나 아니면 공항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탈까 하다가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심야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심야버스는 22위안이었고요. 인민광장 근처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야버스 정보는 위챗에서 공항버스 검색하시고 회선조에 누르시면 푸동공항 출발 심야버스 시간표랑 노선 확인 가능하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안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중국 치안이 많이 걱정돼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상해가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크게 위험하거나 무섭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심야버스를 타고 새벽 2시에 이제 5분 정도 호텔까지 혼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로변이기도 했고 그 호텔 주변에 24시간 하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곳은 공안들이 항상 꽤 많이 있었고요. 저는 항상 밤 10시 정도에는 호텔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간첩법, 소지품 불시 검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소지품 검사 받은 적도 없고 받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 지하철 들어갈 때마다 이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진짜 대충 검사예요. 그래서 소지품 검사 기계, 거기에 이제 가방을 놓고 이렇게 통과하는 것도 현지인들 보니까 가벼운 가방 정도는 거기에 통과를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일차부터는 그냥 이렇게 틱 보여주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혼자 막 삼각대를 무기처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삼각대 세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재 당하거나 그걸 소매치기를 이렇게 당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흐름에 이어서 혼자 사진은 어떻게 찍었냐는 질문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각대를 세워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현지인분들 아니면 한국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삼각대는 롤리팝 삼각대 사용하고 있고, 이게 가격이 4만 원이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진짜 가볍고 진짜 길게 늘어나서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철판입니다. 철판을 깔고 포즈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 질문도 있었는데요. 날씨는 제가 예상을 해드릴 순 없고, 한국보다는 따뜻하다. 그리고 한국처럼 날씨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제 실제 여행한 기간은 3일인데
원래 1일차, 2일차에는 흐리고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되게 맑았고 3일차 디즈니랜드 때 날씨가 되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우산은 꼭 챙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 저도 중국 하면 조금 선입견이 있어서 괜찮을까 싶긴 했는데 호텔도 깔끔하고 지하철 깔끔하고 길거리도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화장실들도 거의 깔끔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직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많다. 근데 엄청 더럽다거나 냄새 난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맛집. 제가 실제로 이제 3박 3일 일정에 세 번째 날은 디즈니를 갔다 보니까 이틀 동안만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의 한국인 맛집들을 갔어요. 뭐 예상아이 베이징더, 허거, 션지엔바오, 양꼬치, 그다음에 뭐 파기름국수 이런 걸 먹었는데 제일 맛있었던 거는 예상아이 베이징덕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입에 탁 넣으면 탁 녹아요. 너무 맛있었고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건데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검색은 블로그에 상해 맛집 검색해서 나오는 데 갔고요. 워낙 한국인들이 유명한 쩝쩝 박사 분들이시라 그걸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제가 1일 2음료를 마셨는데 칭따오에서부터 7가지 브랜드 음료를 먹어봤어요. 이게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은데 만약 취향이 우유보다는 차향이 많이 나는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면 차지 밀크티를 추천을 드리고 밀크티 말고 과일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헤이티 또는 러러차의 과육 음료 이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냥 공차 같은 그냥 달달한 밀크티 먹고 싶다고 하시면 미세빙청 여기 밀크티가 1,4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곳은 제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좋았던 곳은 동방명주 와이탄 야경이었어요. 진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고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 보고 와 여기 중국 맞아? 와 계속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강 건너에 이제 건물들이 반짝반짝하고 조명이 계속 들어오고 이제 I love 상해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진짜 상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일정과 코스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날은 상해 푸동공항에 자정이 넘어서 도착해서 심야버스를 타고 숙소 체크인을 하였고요. 둘째 날은 숙소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인민광장 바로 옆 인민공원을 잠깐 구경하고 지하철을 타고 신천지역으로 가서 11시 오픈 시간에 맞춰 예상의 베이징덕을 점심으로 먹은 다음 신천지 구경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경하고 도보 25분 거리에 있는 TN지팡까지 걸어가서 구경하고 마그넷도 샀습니다. TN지팡에서 오후 4시쯤 나와서 디지택시를 타고 예원으로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오후 7시쯤 시내버스를 타고 와이탄 야경 구경하고 동방명주가 잘 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고 구경하다가 난징동로로 갔는데 거의 30분을 걸었습니다. 거의 9시가 다 된 시간에 난징동로 끝자락에 위치한 1인 허거집 가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날은 숙소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소양생전에 가서 성지의 바오 만두를 아침으로 먹고 버스를 타고 옥캉맨션으로 가서 약 1시간 정도 많은 사람들에 치여 사진을 찍었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옥캉로를 걸으면서 구경하고 끝자락에 있는 곰돌이 카페와 소품샵 구경한 다음 계속 연결되어 있는 안부로까지 알차게 구경했습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약 2시쯤에 현지인 맛집인 라오농탕 미행관에 가서 파기름 국수를 먹고 나와서 바로 있는 정안사를 겉으로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난징시루역으로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에그타르트랑 밀크티를 사고 바로 옆 장원에 가서 명품 샵들 구경하고 예쁜 거리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후 6시쯤에 난징동로 제일백화점으로 이동해서 현지호 2층에 가서 양꼬치를 먹고 나왔습니다. 이대로 숙소 가기 아쉬워서 동방명주를 코앞에서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고 동방명주를 구경하다가 저 멀리 와이탄도 보이길래 일락장관공원에 가서 야경 구경하고 밤 10시 와이탄 동방명주 소등까지 보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넷째 날은 숙소 근처 노점상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 캐리어를 끌고 지하철 타고 디즈니랜드로 가서 오후 1시쯤에 입장을 하고 밤 9시 불꽃놀이까지 다 보고 택시 타고 공항으로 왔고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저는 일단 티켓은 클룩에서 1일 입장권이랑 식음료 100위안 쿠폰을 85,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클룩, 마이리얼 트립, KK 등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 오후에 입장을 했는데 평균 대기 시간이 다 1시간 이상은 걸렸어요. 비가 왔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놀이기구 기다리는 시간에 다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입장해서 한 1시간에 한 개 걸로 놀이기구 총 5개를 탔고요. 그리고 사실 디즈니 놀이기구는 그렇게 무섭고 스릴 넘치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동심을 채워주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아서 놀이기구라기보다는 약간 그 3D 체험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일 핫한 게 주토피아인데 저는 주토피아 영화를 안 보고 갔거든요. 그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주토피아 영화를 꼭 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픈런 하시면 불꽃놀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불꽃놀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불꽃놀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가게 되면 오픈런을 하고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빠르게 즐기고 그 다음에 밥도 여유롭게 좀 먹고 사진도 여유롭게 찍고 불꽃놀이까지 보고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디즈니랜드 끝나고 택시 탈 때 택시 타지 마세요. 디디 택시 타세요. 꼭이요. 이렇게 상해 여행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저의 다음 여행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바로 미국입니다. 제 오랜 버킷리스트가 뉴욕에서 새해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뉴욕에 가서 연말까지 보내고 새해까지 보낸 다음에 LA로 가서 LA 여행까지 즐기다 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 갈 예정입니다. 뉴욕이랑 LA 영상도 재밌게 예쁘게 많이 담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